피렌체는 꽃의 도시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고대 로마의 플로라 여신의 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영문으로는 플로렌스라고 부릅니다. 아마 나이팅게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나이팅게일, 영국의 간호사의 부모님께서 이 플로렌스를 여행하다가 나이팅게일을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이름을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플로렌스가 아름다운 도시라는 의미인데요. 이 플로렌스는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예술품으로 꽉 차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함께 감상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베키오 다리입니다. 이 피렌체를 흐르고 있는 아르노 강에서 여러 다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가 바로 이 베키오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14세기의 문학가인 단테의 첫사랑을 만난 베아트리체를 만난 다리로도 많이 유명한데요. 지금은 이 다리 위에 많은 보석상들이 이렇게 즐비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리를 아름답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피렌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미켈란젤로 광장입니다. 이 미켈란젤로 광장은 피렌체를 빛낸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서거 4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광장인데요. 이곳에는 낮에 와서 전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야경도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밤에 이곳을 찾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 보는 것보다는 서서히 어두워지는 광경을 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와서 야경을 즐기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다 보면은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건물은 바로 피렌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두오모 성당입니다. 두오모 성당은 사실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들을 가보면 그 도시들마다 두오모 성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로 그 도시를 대표하는 대성당을 두오모 성당이라고 합니다.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의 정식 명칭은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을 가진 산타 마리아 델 피오나라는 이름입니다. 네, 두오모 성당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성당의 커다란 붉은색 벽돌로 만들어진 지붕, 꾸폴라라고 불리는 이 돔 형태의 지붕일 텐데요. 이 지붕에 대한 아름다움은 많은 예술가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인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지붕 꾸폴라를 설계했던 미켈란젤로는 성 베드로 성당의 꾸폴라를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의 꾸폴라보다 더 크게 지을 수는 있어도 더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지붕을 만들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당은 13세기 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설계상으로는 이 지붕의 높이가 91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기술로서는 도저히 이 지붕을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돔 형태의 지붕을 만들 때는 당시에 벽돌을 쌓기 전에 거푸집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로 거푸집을 먼저 만든 다음에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마지막 벽돌을 올린 이후에 나무 거푸집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 돔 지붕 형태가 만들어져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지붕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나무 거푸집이 지탱을 할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사는 한참 동안 중단이 되었었는데 15세기에 와서 다시 이 지붕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피렌체에서는 이 지붕을 이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공모전을 실시했었는데요. 그 공모전에서 당선된 사람은 바로 건축가 브루넬레스키였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지붕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을까요?
브루넬레스키는 그 힌트를 로마 여행에서 얻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로마 여행을 통해서 콜로세움을 보게 되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 벽돌이 쌓여 있는 방식을 보고 힌트를 얻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브루넬레스키가 사용했던 방법은 생선 가시 구축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던 그런 건축 기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브루넬레스키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브루넬레스키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고 많은 인부들을 데리고 이 대규모 작업을 시작했던 거죠. 이 생선가시 구축 방식이라는 것은 벽돌을 수평과 수직으로 쌓아서 사선으로 이어서 쌓아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을 했더니 이 벽돌들이 무너지지 않고 쌓아 올릴 수 있었고 거푸집 또한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 이 높이 91m라는 엄청나게 큰 돔 크기의 꾸볼라를 브루넬레스키의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두오모 성당은 대부분 성당 본체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례당과 종탑이 함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렌체에 있는 이 세례당의 이름은 산 조반니 세례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례당에서 유명한 것은 바로 동쪽에 있는 출입구입니다. 이 세례당에는 총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이고요. 사실 이 청동으로 제작된 이 문에도 브루넬레스키와 관련된 슬픈 일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피렌체는 공화국답게 이 공공예술을 공모전을 통해서 많이 완성을 시켰는데요. 이 문 역시 문을 제작할 때 공모전을 통해서 문을 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최종 후보로 올라왔던 작품이 바로 기베르티라는 조각가의 작품과 브루넬레스키가 만든 조각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가지 그런 직업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브루넬레스키 역시 건축가이면서 조각가이기도 했고 금속 세공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브루넬레스키가 기베르티한테 지고 말았던 거죠. 여기에서 상심했던 브루넬레스키는 더 이상 조각을 하지 않았고 오직 건축에만 몰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건축에만 몰두했던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에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몇 곳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이곳은 유럽의 최초의 그 고아원으로 알려진 피렌체에 있는 보육원입니다. 보시면은 뭔가 굉장히 정갈하고 조화롭고 대칭적인 그런 아치형 건축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디자인, 이 아치형의 건축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많이 제작되었던 방식인데 중세 기간 동안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루넬레스키가 이 잊혀졌던 건축 기법을 다시 사용을 함으로써 이 건축물은 르네상스 최초의 건물로 그런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드릴 장소는 브루넬레스키가 역시나 만들었던 산 로렌초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브루넬레스키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계했던 곳인데 안타깝게도 브루넬레스키가 다 완성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다른 건축가가 이어서 완성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 성당을 완전히 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건물을 지금 정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성당들에 비해서 수수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당시에는 이렇게 거죽을 이 성당의 외관을 모두 만든 다음에는 그 성당의 입구 쪽에 파사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 파사드는 마치 우리 여성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듯이 이 성당의 겉면에 마스크를 씌워주는 것처럼 예쁘게 화려하게 채색이 된 그런 파사드를 씌워주는 것이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까지도 미완성으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성당은 수수한 외관과는 다르게 내관은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또 관람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축물이 제작되던 15세기에는 피렌체에 부유한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성당에 헌금을 기부를 하고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딴 기도실을 보통 짓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 성당 역시 그런 의미에서 제작이 된 성당이었는데요. 바로 15세기 피렌체를 이끌었던 가장 큰 가문, 메디치 가문의 가족의 전용 예배당이었다고 합니다.